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장입니다. 지난주에도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좀 재협상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자, 이번 주에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완화될 것이다라는 분위기. 하지만 아직은 불확실성 속에서 시장에 대해서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목요일에 공개될 FOMC 회의 의사록이 가장 주목이 될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잭슨홀에서 있을 파월 의장의 연설이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터키발 리스크는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 한 주도 저희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여전히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를 통해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굳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월요일장의 문을 열었고요.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출연진 분들 만나볼게요. 먼저 오늘도 박나경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네, 10시 30분에 이제 뉴욕 증시 개장 소식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3대 지수가 이 기업들의 다양한 이제 활발한 활동, 예를 들면 인수 합병이라든가 또 기업 실적들의 호조 속에서 이 다양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3대 지수 상승 출발했다는 소식, 강한 지수 상승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물론 이제 실시간으로 또 변동은 있겠지만 오늘 인도 증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또 여러 가지 지정학적 상황들은 조금 다소 안정이 돼간다라는 분위기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1시간 동안 또 실시간 외신들은 또 어떤 소식들이 나올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외신 소식 전달을 또 오늘도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월요일장 함께 해주실 마스터님 만나볼 시간인데요. 오늘의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월요일장은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재 김수입니다. 여러 가지 시황들이 있는데 항상 요즘은 명확하지 않고 좀 불확실성 속에서 흘러가는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보합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보합 혼조세를 띄기 때문에 저항들도 많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급등락을 했다가 또 멈춰있는 형태여서 굉장히 힘들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월요일날 중요하듯이 월요일날 잘 길을 닦아놓고 잡아놓는다면 또 오늘 한 주도 정확하게 많은 수익들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튼 많은 도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한 주인 만큼 이번 한 주의 시장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1시 2분 지나가면서 오늘 월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지 32분 정도 시간이 지났죠. 현재 시세 먼저 살펴드리고 계속해서 이슈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S&P 500 지수부터 살펴봅니다. S&P 500 지수는요, 지금 상승 출발한 이후에 강보합권 유지가 됩니다. 2,856.50포인트로 0.11%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승 출발해서 하락으로 전환된 이후에 지금 하락에서는 조금씩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7,371.25포인트로 0.26% 약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FX도 함께 보시죠. 자,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분에서는 지금 거의 보합권 움직임입니다. 전거래일에 꽤 큰 반등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현재 부분에서는 보합권 움직임으로 1.1458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자, 골드도 전일장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 거의 1% 가까운 상승이었고요. 현재 부분에서는 추가 반등하면서 0.08% 상승세로 1,192.7달러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지금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10월물로 넘어갔죠. 현재 0.65%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근에서는 66.24달러 선에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상승 출발했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소폭 약보합권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 포함된 종목들에 대해서 일단 상승분보다는 좀 하락분이 좀 많아 보이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부분에서 외신 쪽의 뉴스 먼저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나영 캐스터 통해서 함께 전달을 할게요. 자, 박나영 캐스터 지금 개장한 지 30분 정도가 더 지났는데요. 지금 소식들 어떤 소식들 들려오고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24일 파월 지금 제롬 연준 의장이 잭슨홀에서 이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미국에서는요, 휴가철을 맞아서 경제 지표 발표 좀 한산한 지금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FOMC 회의 의사록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이제 잭슨홀에서의 이 파월 의장의 연설에 지금 조금 이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주목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렇게 파월 의장이 비둘기적인 스탠스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이 잭슨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소식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지금 변화하는 경제에서의 통화 정책이라는 주제로 지금 연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 달러 강세 흐름은 또 경제가 가속하고 또 물가 상승에 따라서 연준의 통화 긴축이 꾸준했다는 것을 반영한다라고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잭슨홀 심포지엄 그리고 FOMC 의사록 등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는요, 지금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정책 목표의 전환의 힌트를 주는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실제 전환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 연준 관계자들은 미국 경기 순환 주기를 연장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지금 유리존 SLJ 캐피탈에서는 지금 분석을 했고요. 또 연준의 이 기본적인 경로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달러 강세와 터키 불안 등이 이어지면서 신흥국 자산 약세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계속 관측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개발도상국 하방 리스크가 지금 달러 강세에 따라 더 커지고 있고, 또 이에 따라 변동성도 앞으로 더 커질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네, 지금 또 시장은요, 트럼프와 시진핑이 11월 G20 회의에서 무역 분쟁을 마무리할 것이다라는 이 부분에 기대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지금 무역 회담이 이번 달 말에 지금 재개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회의에서는 지금 쭉 이런 부분이 회담이 긍정적으로 이어지면서 11월쯤에는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는, 종료가 되는 그런 로드맵을 지금 구상하고 있다고 지금 밝혀진 바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큰 기대를 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레이건 대통령 당시에 이 백악관 예산실장을 지낸 데이비드 스톡맨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미국 증시의 급락을 유발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CNBC에 따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에 대해서 지금 무지한 인물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미국의 무역 적자가 불공정한 무역이 아니라 통화 정책 때문에 불어났다면서 이것이 다 트럼프의 지금
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스톡맨은요, 백악관은 혼란스럽고 또 워싱턴 정가는 이제 위험을 외면하고 있는데 미국 경제가 그에 따른 여파를 감내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좀 탄탄하지 않다라고 지금 진단하고 있다는 것이 스톡맨의 주장입니다. 또 지금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증시를 짓누를 것이라면서 만족스러운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너무나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태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마켓워치에서는요, 미국 경제가 지금은 화창하지만 먹구름이 다가오는 형국이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네, 지금 미국 경제가 실업률도 낮고 증시도 오름세지만 지금 터키 경제 불안, 무역 분쟁, 또 금리 인상 등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터키 경제 불안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면서 금세 물론 조금 영향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만큼 파급력이 한 사태가 벌어지면 크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은 좀 긴장을 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요, 이 달러가 약세를 보일 것이라면서 주식 투자 시 이 부분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지금 조언을 했습니다. 네, 마켓워치에 따르면요, 골드만삭스는 미국 달러화 가치가 향후 12개월 동안 7% 정도 하락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했습니다. 이 달러는 지금 올해 들어서 4.5% 오름세를 지금 보이는 상황인데요. 이 달러화는 지금 미국의 탄탄한 경제 지표, 또 다른 국가들보다 더 강한 긴축 기조, 그리고 무역 갈등의 고조 등으로 2분기에 더 빠르게 지금 뛰어 올라온 상태입니다. 지금 이렇게 달러 강세는 하지만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골드만삭스는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전 세계 경제 성장이 빨라지면서 지금 미국과의 경제 성장률 격차가 점점 더 줄어들 것이고 또 달러 가치도 그만큼 조금은 하락할 것이다라고 지금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CNBC에서는요, 밀레니얼 세대죠. 19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에 이제 출생한 이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서 이 패스워드 공유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 스트리밍 업계가 이 손해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미디어 리서치 기업 맥이드의 분석을 인용해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밀레니얼 세대가 넷플릭스나 훌루 및 이렇게 아마존 등의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패스워드를 공유하는 비율이 35%에 달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비율은요, 이 60년대 초반에서 1970년대 초에 출생했던 X세대의 19%와 또 베이비붐 세대, 즉 2차 세계대전 이후 출생했던 이 부분에 대해 13%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다라고 비교가 됐습니다. 비밀이 누설되고 있고 안보에 취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스트리밍 업계 비즈니스 모델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지금 해결책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다라면서 이 부분에 유의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터키 국영은행에 대한 제재 문제와 또 브런슨 목사의 석방을 연계시킬 뜻이 없다면서 모든 이야기는 석방, 즉 브런슨 목사의 석방 이후에 무조건 가능하다라고 지금 재확인을 했습니다. 모든 이슈는요, 무조건 석방 이후에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할크방크가 직면한 벌금 문제를 포함해서 양국 간의 논란은요, 석방될 때까지는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소시에테 제너럴은요, 터키 리라화 가치가 다시 한번 곤두박질 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터키 중앙은행이 내달 13일 예정된 통화회의 정책 이후에 이 긴급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리라화 가치가 오는 4분기에 달러당 8리라로 하락할 것이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최근 달러 리라 환율은 7.1이라 위로 솟구친 뒤에 다시 좀 하락하는 추세이긴 하지만요, 이 상승세로 올라설 날이 머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앙은행의 독립성, 그리고 통화정책, 신뢰성 부재, 건전성 악화, 또 경상 적자, 또 여러 가지 정치권 이야기들 다양한 요소를 통한 원인으로 지금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시장 투자자가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또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을 길들일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지금 이들이 권력을 휘두르며 이 자국 중앙은행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고 있지만 또 그에 따른 시장의 움직임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분석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 터키가 위험을 맞은 요인은 여러 가지지만 지금 에르도안 대통령이 중앙은행을 비판한 것이 핵심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실제로 금리 인상으로 물가가 뛴다고 믿는지는 중요치 않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중앙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시장의 움직임성에서 두 나라의 대통령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분석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탈리아 당국자가 유럽 중앙은행이 지금 이탈리아에 대한 투기적인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이제 이탈리아는요, 막대한 지금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터뷰를 통해서 마리오 드라기 총재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이 수년간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이러한 양적 완화 프로그램이 그 일환인데 계속되기를 바란다라고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이 이유는요. 종료 이후에 이탈리아 차입금리가 급등할 수 있다는 당국의 우려를 반영한 발언이다라고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가 관련 소식입니다. 네, 국제 유가가 올해 말까지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를 지금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물론 이제 유가는요, 계속해서 실시간 변동이 좀 심한 지금 이슈긴 한데요. 이 유가는요, 이제 11월 중간 선거와 또 미국에 대한 이란의 제재,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죠. 이런 제재 부분 날짜가 또 다가오면서 연말로 갈수록 계속해서 지금 상승할 것이다라는 외신 소식도 항상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공급뿐만 아니라 이 수요가 줄어드는 것 때문에 지금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는 외신 소식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부근에서 외신 소식 다시 한번 좀 다양한 소식들로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선재 마스터님과는 어떤 이슈를 다룰까요? 오늘의 이슈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플러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9월물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해소 기대감 속에서 FOMC 의사록과 그리고 잭슨홀 미팅에 주목을 하고 있는 시장의 모습입니다. S&P는 지금 상승폭이 크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다시 보합권 움직임이고요. 나스닥도 하락 전환된 상황 속에서 첫 번째 이슈로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10월물이고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재개 기대감 속에서 반등 시도를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부근에서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오일 두 번째 이슈로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요,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대 지수 모두 소폭 상승하면서 시작이 됐지만,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 하락 전환이 된 상황인데요. 나스닥 본장에서의 지금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일단 제약 업종에 대해서 좀 주춤하고 있고, 그리고, 일단 반도체 업종에서도 좀 주춤을 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좀,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주요,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선물 쪽에서도 나스닥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이어서 구체적인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S&P 500에 대해서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관망. 네, 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망을 주셨는데 설명으로 바로 드리겠다. 그럼 설명 바로 들어볼게요. 네. 자, 우선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저가 추세 하단부를 계속 건드리고 있죠. 하단부를 건드리고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도 롱포에 대한 관점은 가져갈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 데일리 관점에서 스윙을 봤을 때는 매도가 그리 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추가적으로 하방을 밀린 상태에서 추세가 완전히 꺾인 다음에 대응한 게 좋고요. S&P 같은 경우는 지금 고가 행진을 계속적으로 두고 있죠.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860 지수 이상을 한번 테스트할 걸로 다시 보이고 한마디로 고가를 다시 테스트한다는 거죠. 저희가 일봉상에서 이 구간에서는 계속 추세 상단부에서 매도를 이렇게 살포시 신고가에서 건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 구간들 매도를 빼먹고 다시 올라온 놈들만 매도로 치고 전반적으로 이 흐름들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얘네들 저가를 한번 낮췄다가 반등 50% 정도 됐을 때 다시 신저가를 낮추면 여지없이 다시 올라오는 그림들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추세를 깰 이슈를 얘네들은 아직 보지 못한다 이거죠. 한마디로 S&P는 얘네들 지수를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위에서 매도 칠 때도 신고가에서만 눌림만 본다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되돌림만 본다.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매수 쫓아가면 부담되고 그다음에 신고가에서 되돌림에 익절 잡고 끌고 가는 거는 해볼만 하니까. 그래서 뭐 관점은 그렇고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점 근처를 다시 한번 테스트한 걸 열어놓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고가부터 다시 또 눌림 봐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뭐 국내 선물 지수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뭐 흐름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윗구간에서의 추세가 연결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추세 상단부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일봉상에서 이런 그림들입니다. 뭐 여러분들 보면 나름대로는 규칙을 갖고 싸우는 구조죠. 물론 이 구간에서 많이들 속았을 거라고 보는데 2018년 초반이죠. 근데 저희는 뭐 달러 강세 여파를 봤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한번 눌림에 뭐 이렇게 혼조세를 띄는 거였었죠. 자, 일봉상 보고 나서 이제 주봉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주봉을 보면 지금 추세가 한번 무너진 다음에 걔네들을 계속 따라잡고 있어요, 애들이. 그렇다면 지금 뭐 이렇게 큰 구간들이 나눠져서 보이는 거죠. 급등을 한번 한 이후에 소각 상태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얘네들 저가를 깨지 못하고 얘네들은 우상향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아마 전반적으로 이 정도의 채널을 유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큰 흐름상에서는.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하고 나서 혼조세의 소각 상태에 고가 근처에 붙어 있다. 하지만 고가에서 바로 치기는 아직 좀 더 남아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우상향 상당 제약에서 눌러야지 싸움이 될 거다. 한마디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제가 얘네들 사인 줄 때 제가 보는 자리 이상을 잘 못 보게 하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매도를 못 보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추가적인 매도는 다시금 고가를 높인 애들 테스트할 때 끌고 내려오는 구조로 본다는 거죠. 한마디로 뭐 매수에 대한 지지력들은 인정하나 신고가에서의 물량들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뭐 상황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우려들이 있죠. 뭐 선물에서는 뭐 불확실성은 매수나 매도나 다 불확실성으로 보이는 거죠. 주식은 뭐 매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보이겠지만 선물은 어차피 매수 매도는 다 불확실성입니다. 한마디로 얘네들은 그러면 추세를 시도하고 수익이 났을 때 물량을 털고 무리한 배팅은 안 들어간다는 거죠. 한마디로 아까 뭐 개장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급등이 한번 있는 다음에는 혼조세입니다. 한마디로 지지력이 확인돼야지 얘네들은 또 움직이는 구조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간 그림들은 지지력에서 잘 움직인 것 같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대응할 때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걔네들을 좋은 그림이라고 여기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선 이 아래 구간들 지지력을 받아내고 있죠. 얘가 무너졌다 해서 막연히 매도를 확 칠 수 없는 그림들. 그래서 우선은 큰 그림에서의 저도 여기서 바로 배팅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얘네들 고점 테스트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2860 지수를 넘어간 이후부터 다시 되돌리는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맞고 싸우는 게 아니라 고점을 맞고 싸우면 여러분들이 분할이 들어가야 되는데 걔네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휩소들 생기고 있기 때문에 다시 고점 향해서 고점을 약간 높이고 다시 고점을 깨고 내려왔을 때부터 매도를 보는 게 좋고요. 지금 뭐 당장 본다 해서 얘네들이 뭐 크게 매도를 주는 걸 막연하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그림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일봉상에서의 흐름들이 꺾이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매도가 세지 않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언급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신고가에서 전 고가들 지지력들이 오면 저희가 물량들을 빼고 다시 신고가에서만 매도만 눌리는 거 하고 있습니다. 약간 뭐 비겁한 기회주의자라고 저희가 하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매수는 끌고 못 가겠으면 신고가에서 눌림이고 여러분들이 뭐 얘네들 보면 전 고가 지지력에서 계속 배팅 들어가면 되지 않나 하는데 어차피 확률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지금 뭐 지속적으로 시황 자체도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것처럼 시황 자체도 엇갈리고 있고 그 다음에 8월 달에 FOMC 22일 날 있죠. 내일 모레입니까? 걔네들 뭐 이제 결과가 나오면 8월 달 회의를 보고 9월 달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높을지를 보겠죠. 그렇다면 얘네들은 막바지 슈팅이 나오더라도 우선 차익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이머징 국가에서는
미국 지수 쪽에 배팅은 할 수가 있죠. 어차피 미국 달러로 바꿔서 미국 주식을 사놓고 또 달러가 오르면 얘네들 수익에 달러 환전 수익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거는 유동성 공급에 대한 억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적인 영향에 대한 고가에서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고가에서 되돌림부터 시작하는 게 좀 좋겠다. 그래서 뭐 무너진다 해서 쫓아가는 거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미 저항점에서 기다렸다가 여기서는 이거죠. 고가를 높이고 나서 고가 아래로 빠지면 고가 저항에 신고가 손절을 잡고 배팅 들어가는 거. 그래서 차익부터 계속 노리라는 거. 한마디로 얘네들이 항상 고가를 신규로 높였을 때 전 고가 지지를 못하고 내려온다는 거는 계속적으로 매수 확보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매수는 세나 항상 얘네들이 저가 매수를 들어오는 거지 지금 상태에서 고가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그림은 아니다. 그래서 상방 경직으로 대비를 하신 게 좀 더 낫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드렸는데, 현재 겉으로 봤을 때 그 차트 상황과 그 안의 내용이 조금은 다른 거는 같아요. 지금 S&P와 함께 지수에 대해서 살펴주셨는데, 나스닥은 지금 하락 전환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 말씀을 바로 대변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나스닥도 그런 게 제가 이제 나스닥이 이게 추세가 일봉상에서 깨질 거에 대한 가능성을 볼까 하고 오기 전에 잠깐 배팅을 한번 할까 봤었거든요. 근데 이미 얘네들 눌림은 아래 구간 지지력이면 충분하다는 그림으로 그냥 느껴집니다. 그냥 이 정도 눌림이면 얘네들을 여기서 무리해서 추가적으로 가는 건 굉장히 용기가 필요할 그림이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얘 배팅을 안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단타는 볼 수 있는데 일봉상에서 얘가 무너지는 그림이 나오겠다 해야지 얘네들을 길게 홀딩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얘네들 전고가 이런 저항에서 배팅 들어간 애들 또 이런 구간에서 한번 정리가 들어간 다음에 빠진 다음에 다시 노리는 게 유리한 그림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 꼬리 부분을 깨는 그림이 나와야지 추세를 유지하는 걸로 롱포를 잡을 수 있는데 그걸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이나 기술적인 흐름들이 명확하게 아니다. 명확하게 이건 깨는 애들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구간에서 얘네들 깨는 건 많이 봤었거든요. 깨는 그림이다. 매도. 그리고 저번 주까지도 제가 휴가 가기 전에도 저희가 고가에서 계속 매도를 쳤었죠. 그래서 그때도 사인을 적극적으로 드렸던 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전 고가를 낮추는 시도는 하나 깨지 못하고 추세를 못 깬다는 거죠. 그렇다면 일봉상에서 계속 수익 구조니까 일봉상에서 끌고 가는 건 괜찮은데 스윙이나 단타분들이 얘네들 깨겠지 하고 얘네들 쫓아가서 마중 나가면 계속 물린 상태에서 고민망하게 만드는 그림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저도 추가적인 매도 배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지들 좀 차트 흐름들이 좀 그래 보인다. 막연하게 기대하는 거에 비해서 실제 분석을 해보면 전고가 지지력들이 너무 강해서 위에서 끌고 올 때도 전고가를 깨는 배팅을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그림인 듯 보인다. 그게 아마 시황이 전반적으로 그걸 얘네들을 받아주고 있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로 내려오면서 계속 어물쩡 한다는 거죠. 깨고 밀어서 저항해서 밀어버려야 됐다가 아니라 계속 눈치 보는 느낌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쉽사리 못 깨는 구조로 눈에 보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모호한 말씀이지만 여튼 결론은 신고가 부근에서만 차익 나오는 거 배팅 들어가서 그걸 잊혀잡고 롱포로 끌고 가는 걸로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스닥까지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문자로 지수 질문이 들어와서 좀 함께 풀어드릴게요. 끝자리 4954님의 질문입니다. S&P 500과 나스닥이 따로 움직이는데 두 지수 중에 어떤 상품이 서로가 서로를 따라갈지 그 부분을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전에는 나스닥이 먼저 좀 끌고 가면 S&P가 좀 따라왔을 때도 있었고 네.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 네. 상황은 좀 어떠한지 어떻게 분석하실까요? 그냥 네. 일반인처럼 한번 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거 분석할 때도 그냥 상식적으로 좀 생각하고 그게 맞든 틀리든 그거에 대한 기준을 잡고 거기서 대응 영역이 보이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이런 상태에서는 보통 그렇습니다.
터키발 이슈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도 그렇고 그렇다면 아무래도 S&P하고 나스닥은 극명하게 다르죠. S&P는 이제 우량 종목에 대한 500가지고 그 다음에 나스닥은 상장이나 그 공격적인 그러니까 뭐 우리로 보면 뭐 비상장부터 해서 쭉 뭐 그 위험한 종목들 그냥 공격적인 한마디로 이머징 국가의 지수하고 더 가까운 거라고 좀 억지를 부릴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안전한 좀 안정성 있는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 S&P 그다음에 그렇지 못한 공격적인 성향들 그러니까 많이 움직이고 고리스크의 하이 리턴의 하이 리스크를 갖고 있는 애들 그렇다면 애매모호한 구간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죠. 아 지수가 강해요. 지켜. 미국 지수 괜찮을 것 같아. 근데 고점에서의 눌림이나 떨어질 거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돈이 있는 사람들이나 돈을 구애받지 않고 굳이 얘네들 지수를 배팅하겠다는 사람들은 위험한 종목보다는 매수 쪽은 우량 종목을 손대게 되겠죠. 아무래도 여러분도 아신 것처럼 중요한 종목들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따라온 다음에 꺼질 때도 안 좋은 종목들이 먼저 꺼지고 좋은 종목들이 나중에 꺼지는 것처럼 그게 이제 중심에 대한 역할이죠. 그렇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애매모호해요. 금리 인상이 있고 악재가 펼쳐지더라도 덜 떨어지고 안정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는 우량 종목에 배팅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위험지수에 대한 선호가 있을 때는 나스닥, S&P가 같이 움직여요. 근데 하지만 지금은 지수가 지키기만 하고 위험도를 감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그런 시황이 나오고 있고 하지만 결론은 못 내리겠어. 그렇다면 아무래도 더 우량 종목에 배팅이 쏠릴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 중에서도. 그래서 아무래도 매도로 빠질 때는 아무래도 나스닥이 더 빠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이 S&P에 한 3배 정도 빠졌다. 그러면 이제 반등하면 반등에 대한 차익, 매도에 대한 차익도 나와야 되니까 뭐 나스닥이 그 되돌림 비율이 좀 더 높게 급등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전반적인 그림들은 나스닥이 빠질 때는 더 빠지겠죠. 예전에는 그랬죠. 나스닥은 고가를 높이고 빠질 거고, 일봉상에서 그때. S&P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가서 고가를 높이고 나스닥은 빠질 거고, S&P는 못 높이고 빠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는 뭐죠? 지금 달러가 강세를 띈 다음에, 그 다음에 전반적인 지수 지지력을 보여준 상태에서 급등을 노릴 때 나스닥이 달려가기 시작을 한 거죠. 단기간에 고리스크가 있지만 하이 리턴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걔네들이 있지만 위험한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나스닥보다는 애매모호할 때는 얘네들을 손대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아 진짜 그러네? 그러면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하는 거죠. 자, 여기서 애매모호한 악재가 있을 만한 상황에서 굳이 지수가 떠받쳐서 고점 테스트를 하겠다 그러면 아무래도 안전한 종목이 좀 더 낫겠다. 여러분들 주식할 때랑 똑같죠. 뭐 우리 글로벌 증시가 안 좋아. 근데 남북 이슈에 대한 그런 구조의 주식들을 본다 그러면 어떤 앞으로의 이슈가 있을 만한 걸 먼저 손대잖아요. 안전한 거나 그거에 대한 것들을 움직인 것처럼. 그래서 뭐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정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좀 더 추세를 더 지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이 아직 못 빠지는 이유는 이슈 자체가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이 빠질 시도는 하되 아직 못 빠지고 있다. 그래서 나스닥은 분명히 빠진 다음부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빠진 이후에 상단부 제약의 추세를 막고 싸우는 그림을 그때 매도로 보시면 되고 그 전에는 고가를 높인 애들 차익을 보시라. 그래서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이나 위험한 내용에 대한 시황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S&P 종목보다는 나스닥에 대한 종목들이 빨리빨리 소진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일반적인 그냥 우리 관점으로 대응을 하고 기술적인 분석으로 그걸 보완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한 상태다. 그래서 일반인의 관점에서 좀 더 이해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증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한 질문 더 할게요. 네. 국내 증시에 대해서도 물어보셔서 국내 네. 선물이죠. 네. 일단 내일 국내장 전망 부탁드립니다라고 7008님이 문자로 질문 주셨는데 네네.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이 전강 후약이었어요. 일단 네네, 맞습니다. 후반 쪽으로 빠졌는데 지금 선물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뭐 소폭 상승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 289.05선이네요. 네. 내일 어떻게 보실까요, 국내 선물? 뭐 이렇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 전략 이렇게 짜고 있습니다. 우선은 오늘 40대 여기 지지력이었죠. 그 다음에 289.99. 자, 우선은 제일 처음에 제가 얘네들을 한번 놓쳤었어요. 우선은 얘네들 저번 주 뭐 목요일인가 금요일날 이제 얘를 추세 매도를 치고 그다음에 얘가 지켜줄 거다 했었는데 얘가 빠져가지고 매수 유지하고 분할해서 292는 우리가 매도 목표로 잡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저항이다. 그래서 다시 밀린 상태에서 이제 또 반등이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가 16일 날 새벽에 이제 다음 날 288지수 지킨 애들로 매수 본다. 근데 얘네들 매수로 294까지 가능성을 본다 이랬어요. 그리고 오늘 매수만 본다 그랬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얘네들은 이 자리까지 밀리겠습니다. 근데 이미 좀 늦어버렸죠. 오전 중에 막 치다가 얘가 이렇게 밀리기 시작해서. 그래서 얘네들 여기까지 밀리기 때문에 이 두 자리 매수를 잡고 다시 빼먹고 그 다음에 287.8085인가 였을 거예요. 얘네들 아래 구간을 마지노선으로 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매수 익절한 사람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분할 하나 대기하고 그냥 얘네들을 홀딩하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은 윗자리 저항은 이제 뭐 제가 좀 숫자를 잘 기억 못해서 잘 기억은 못하고 있지만 얘네들 289.70대 저항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90.30이었을 겁니다. 윗구간 저항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랫구간 지지력들이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오늘 중요한 자리가 이 자리, 그 다음에 이 자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저가를 깨는 그림은 안 만들 거다. 우리가 지금 확정 짓고 싸우는 게 저가는 급락으로 저가를 깨는 그림은 안 나온다. 하지만 저가를 건드리는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물량 늘리지 말고 계속 오늘 한 15번 정도 이야기했거든요. 저희가 이 배팅하면서. 물량 늘리지 말고 그대로 홀딩해서 유지하실 분들은 분할 하나 대기해야 된다. 분할 못하겠으면 빠져나온다. 그래서 우선은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래 구간은 빠질 걸 기대하고 내려오면 좋겠지만 우선은 이 구간들 정확하게 우리가 윗 구간부터 체크를 해놓은 자리거든요. 여기 이 자리 매수와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차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자리, 두 자리에 내가 매수를 대기하겠다. 그래서 우선은 오늘 그림은 이걸로 끝났는데 전반적으로 아래 구간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대비하시고 얘네들 고가 테스트하는 걸 추가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일봉상에서의 완전히 얘네들 그림은 빠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95지수를 못 미치는 이 구조까지를 보합을 띄는 구조로 얘네들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얘 혼조세를 보겠다는 이야기죠. 저희가 배팅하고 있는 게. 네. 그래서 아래 구간에서 매도를 못 치고 얘네들 지지력에서 다시금 혼조세를 본다. 그래서 294지수까지의 저항, 그 다음에 294지수부터 다시 매도로 돌리는 전략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시황도 중간중간에 체크해야 되겠지만 지금 그림은 그래서 이렇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아래 구간들 지지력에 저가 깨지 못하고 다시금 윗자리를 테스트하는데 우리가 정말 얘네들 그림이 안 좋으면 약수익으로 290 중반이나 후반 지수에서 그냥 끝내는 그림도 고려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늘리지 말고 분할대기 하고 매수를 유지하는 구간이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소액자들이나 좀 심약자분들은 287지수 한마디로 288을 깬 다음에 매수를 노리시고요. 저가 매수만 노리시고요. 아래 구간대 지지력에서만. 그리고 내일 혼조세를 띄면 좀 참으시고 이왕 매수를 잡고 계신 분들은 분할 대기를 하고 좀 더 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고점을 높이려면 한 이틀 정도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윗구간까지 가능성을 보고 여의치 않으면 저희가 이 구간에서 빼먹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랫구간 마지노선을 가지시고
중간에서 계속적으로 눌린 매수 배팅을 우선적으로 보시라. 한마디로 저가를 바로 낮추기가 힘들어서 반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내 선물까지 봐드렸고요.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의 지수에 대한 의견도 뉴스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P와 나스닥이 뭐 초반에 하락폭을 다시 또 회복을 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박나영 캐스터 지수에 대한 뉴스 들어볼까요? 네, 지금 이제 개장 소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제 3대 지수 출발 상승으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늘의 좀 특이한 점은 뭐 무역 전쟁 혹은 무역 회담의 재개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제 기업들 간의 이제 활발한 거래 또 M&A 인수 합병 등등의 여러 가지 소식으로 그만큼 미국 경기가 호황세다, 활발하다, 기업 실적과 더불어서 이 지수를 상승 견인했다는 소식으로 지금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증시도 여기 탄탄한 상승세 그리고 기업의 호실적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면서 미국 증시를 좀 지지해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터키 사태도 다소 좀 진정이 된 것 같은 국면이고요. 물론 중국의 좀 경제 지표가 조금 불안하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조금 이제 안정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특히 이제 이번 달 말에 미중 무역 회담이 열리는데 또 오늘은 이제 그 소식뿐만 아니라 이 무역회담에서 11월 달에 양국의 정상회담, 즉 무역전쟁의 종식을 뜻하는 이 부분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협상가들은요, 11월까지 무역분쟁 해결을 목표로 할 것이다라고 외신도 지금 보도하고 있고 또 이렇게 중국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아시아 증시를 상승 견인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터키 내 인플레이션 상승 속의 증시 하락 및 또 정치적인 불안, 또 이탈리아 채무 불안은 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부분들이 미국에는 큰 영향이 없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고요. 또 이제 문제는 이 미국 외의 지역으로 확산이 되면서 세계 경제 성장을 좀 저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제 오프닝 이슈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은 이 터키 사태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그 해결을 브런슨 목사의 석방 없이는 절대 아무것도 논의될 수 없다라고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헐크방크 지금 상황도 터키에서는 좀 요청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못 박은 만큼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도 이 트럼프 대통령만큼이나 상당히 강경하고 고집이 센 것으로 지금 외신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흐름에는 굽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이 대통령들의 스탠스가 바뀌어야지만 여러 가지의 좀 진전이 있을 것이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지금 이제 말씀드린 바도 이 부분에서 좀 더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네, 지수 상승 추세는요. 시장과 투자자들이 지쳤다라는 신호다라고 한 기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업 실적도 탄탄하고 여러 가지 기업 활동도 지금 활발한 상황 속에서 지정학적 상황이 너무 어지럽지만 이 부분이 너무 또 많이 바뀌고 상황들이 급변하는 만큼 많이 지쳤다라는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비교했을 때 이번 주는 이 무역 분쟁으로 이 제한된 기업 실적과 경제 지표 소식에 무역량이 줄었다. 즉 이제 기업 실적과 경제 지표들이 이 어지러운 상황 때문에 좀 제한됐다라는 소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무역 거래량이 줄었는데 이 줄어든 유동성의 결과로 이 적은 무역량과 또 잠재적인 이런 약화의 움직임이 지금 예상되고 있다라고 또 기관에서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CNBC 기사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긍정적인 이런 소식들이 좀 많은데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 또 언제 이제 트럼프의 여러 가지 발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나올 수 있고요. 또 한편 이제 오늘 또 이슈가 됐던 물론 아직 24일 현지 시각으로 일어날 거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지만 잭슨홀에서 있을 연준 파월 의장의 연설이 지금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잭슨홀에서 연설하는 건 파월 의장으로서는 처음이고요. 지금 이 부분에서의 연설이 여러 가지 벤 버냉키 의장 때도 그렇고 양적 완화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통화 정책의 변경에 있어서 큰 영향을 지금까지 미쳐왔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지금 시장 구조와 통화 정책 변화 흐름에 주목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마지막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그 전까지 워낙 또 지수에 대해서도 많은 좀 관리가 될 것도 같은 생각입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지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 이슈 오일로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월물로 넘어간 상황 속에서 현재도 0.46% 상승세인 65.5
1.51달러 선 거래되는데요. 맞선님에게 먼저 빠르게 업앤다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다운입니다. 네,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다운이에요.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얘도 네. 관망 들면 또 요거도 먹을 것 같아서. 자, 우선은 9월물, 10월물로 바뀌었는데 9월물 기준으로 한번 설명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 구간에서 그냥 갇힌다고 보고요. 아직은 이제 그러니까 저도 큰 그림은 아직 좀 헷갈리긴 합니다. 우리가 지금 9월물로 전에 68.30까지 매수, 그 다음에 여기를 넘어가면 추가적인 그림을 보고 위에서 돌린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이 무너졌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구간을 무너뜨리기에는 얘네들이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주고 나서 66달러 부근에서 다시 눌리는지를 보자. 이게 우리 관점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보자면 우선은 이 구간들 추세 저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생각한 거 아래쪽이 강한지 위쪽이 강한지 아직 정확하게 모를 겁니다. 근데 이 정도 반등이라면 충분한 그림이죠. 그래서 제가 리딩 오기 전에 얘네들을 여기서 한번 드렸어요. 얘 40핍입니까? 얘 매도를 한번 드렸었죠. 아, 이거 드렸구나. 예, 오늘 딱 이거 하나 했습니다. 이거 매도 하나로 한 40핍 정도 이거 수익 챙기고 그 다음에 아래 구간들 지지력들을 바로 깰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선은 누군가 여기 상공에서 밀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어차피 윗자리까지 올라올 것 같아서. 그러면 얘네들은 전반적인 그림들이 이렇습니다. 얘 보합입니다, 그냥. 그래서 80을 맞고 재매도를 치는 걸 확인하기 때문에 70 때부터 다시 재매도를 노리는 걸 그냥 하시라. 그래서 단타를 추가적으로 하지 말고 윗구간 매도만 거라고 그랬거든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보면 얘네들 추세를 오늘 막히는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 버렸죠. 지금 넘어간 겁니다. 그렇죠? 물론 이 추세가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죠. 오차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하지만 걔네들 추세 저항이 상공대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반적으로 얘네들은 큰 그냥 보합 뛰는 거다. 그래서 아래 구간들 63.50대를 무너뜨리면 얘네들은 크게 매도로 빠져야 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쉽게 빠지지 못하는 그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단순히 시도하다가 다시 보합으로 드는 그림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에 그 다음에 오늘 65.80 저항에 그냥 고가를 찍고 보합 드는 애다. 그래서 64.80부터 65.80까지 보합이라고 생각하시고 얘네들이 정확히 자리는 안 찍을 거다. 위아래 다 찍은 다음에 혼조세 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다리는 보합권 상단부에서 그냥 단타나 좀 노려보자는 매도고요. 아직은 아래 구간들 저번 주에 찍었던 저가가 정말 강한 애들인지 아니면 얘네들 추세가 빠져서 지금 65.80대 저항하고 있는 애들이 강한지 아직 잘 모릅니다. 저도 그렇고요. 근데 그래서 얘네들 수익 못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 저항들을 보고 얘네들 배팅하고 분할 대응까지 본다. 하지만 윗 구간을 넘어갈 거라고 보지 않는 보합이다. 그래서 이렇게 확정 짓고 저희가 매도에 그다음에 윗 구간들 재매도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저가도 잘 못 깰 거고요. 윗자리도 잘 안착을 못 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 부합되는 애들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중심은 65.10대 부근이고 그 다음에 65.70대 위부터 단타 매도를 차라리 노리시는 게 좋다. 그래서 아까 매도에 윗구간들 다시 올라올 걸 예상했기 때문에 중간에서 치지 말고 위에서 쳐서 얘네들 차익을 노리라 그랬죠. 그래서 그에 대한 관점에 대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격대가 10월물 기준입니다. 네. 65.53달러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9월물에 대한 부분도 함께 좀 봐드렸죠. 65.70달러 부분에서의 매도적인 부분 그리고 중간값은 65.10달러에 대한 부분까지도 말씀을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5일에 대해서 외신 소식 좀 빠르게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지금 브렌트유가 지금 72달러 이상을 좀 안정권으로 지금 반등했다는 첫 번째 소식부터 좀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무역 분쟁 때문에 좀 경제 성장이 좀 저해되고 있는 부분이 좀 하방 압력이 되고 있고요. 또 이란에 대한 제재
미국 제재가 물론 이제 공급에 대한 우려로 가격 상승을 지금 부추기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하방 요인, 상방 요인이 있는데 어쨌든 오늘은 브렌트유 소식이 먼저 지금 들어와 있고요. 네, 그리고 지난주까지 이제 브렌트유가 계속 지금 이제 3주 연속 좀 하락세를 이어갔기 때문에 오늘의 좀 반등이 좀 더 주목을 좀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중 무역 회담이 이번 달에 열릴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관세 부분 또 논의가 될 것으로 당연히 예상이 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일 가격이 어떨 것이냐라는 부분이 당연히 이슈겠죠. 이제 MBD 뱅크라는 곳에서는 이제 좀 중국의 실망스러운 경제 지표 속에서도 특히나 또 이머징 마켓들이 지금 하방 압력을 지금 받고 있고 터키 사태도 그러한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일 시장에는 좀 부정적인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통화 중에서 강달러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강달러 같은 경우가 터키나 인도 같이 이렇게 오일 지금 소비가 좀 적은 나라에도 굉장히 지금 하방 압력을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요. 이 강달러가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이제 모든 오일 거래가 달러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이제 강해지고 다른 통화들이 지금 약세를 보이게 되면 지금 아무래도 지금 수요 부분에서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지금 외신 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헤지 펀드인 어게인 캐피탈이라는 기관에서 지금 진단을 한 거고요. 그 베이커 휴즈에서는요. 지금 지난주 오일 시추 장치를 계속 뭐 변동이 없이 869개다라고 발표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지금 이런 미국의 지금 뭐 생산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뭐 아직까지는 큰 시장에 이런 가격 변동에 있어서는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트레이더들은 미국의 이란 제재가 가격 지지의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달이 가장 좀 이슈가 될 만한 지금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편 이란은요, 오펙 국가들에게 지금 수출량을 맞추기 위해서 서로 국가들끼리 좀 양을 조절한다거나 이런 상쇄해주는 이런 일은 좀 그만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EU 국가에 대해서는 EU에 대해서 2015년 핵 협정, 즉 테헤란과의 맺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빠르게 좀 진척을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촉구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제 JBC 에너지 기관에서는요. 물론 지금 사실 유럽의 어떤 국가도 미국 제재에 이런 맞서서 이란을 좀 보호해줄 명분으로 지금 이란에 오일을 구입한다거나 하여튼 이런 식의 이란의 협조적인 국가들은 없을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제재에 대한 지금 다른 나라들 역시 좀 꺼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란의 입장은 좀 더 불리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외신 소식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외신 쪽의 소식 전달을 해드렸고요. 일단 미쓰비시 파이낸스 쪽에서는 달러 강세가 좀 과도하다라는 부분으로 롱 포지션이 좀 청산될 것 같다라는 그런 분석적인 내용을 내놓았어요. 일단 달러 강세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마스터님 이 기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달러 인덱스 가격을 좀 알았으면 더 좋겠는데요. 우선 뭐 이렇습니다. 뭐 우리가 달러 강세를 뭐 예견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차트는 원 달러 환율이 나올 건데 지금 달러가 95.99네요. 95.90, 96, 96 지수 다 왔네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원 달러 환율도 저희가 1130원대 후반, 그 다음에 1112원대까지 얘 목표가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는 96달러까지를 저희가 본다. 그 다음에 추가적인 그림이 있으나 우리가 끌고 갈 그림은 아니다.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계속 출렁거릴 수 있어서 저도 배팅을 이제 저가에서는 계속 끌고 오는데 95, 96까지는 끌고 오는데 그 위에는 이제 뭐 축 빠졌다가 막 하고 이렇게 싸울 거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도하다, 뭐, 어느 정도 다 왔으니까 이제 뭐 과도하다는 생각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는 뭐 추가적으로 신규로 쫓아갈 이유는 없고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제가 보려면 이걸 정확히 다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얘가 1월 달에 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해서 그냥 이것도 원달러 환율도 7월 달에 목표가 찍은 다음부터는 안 보고 있거든요. 얘도 95달러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제가 안 보고 있습니다. 개로 시장이 영향받는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뭐, 마지막 배팅인 거죠. 그거에 대한 걸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잠깐 뭐 시간이 된다면 말씀드린 게 오일 같은 경우 그거 한 번만 체크하신 게 좋을 것 같아요.
IPO 기업 공개에 대한 게 좀 어물쩡하게 지금 돼버렸잖아요. 다시 네. 하겠다 말겠다 네.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사우디 쪽에서 단가를 낮추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 포지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연계를 갖고 좀 보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지금 모든 시장들이 어느 정도 그림이 끝난 상태에서 추가적인 그림을 좀 더 주냐 마냐 이런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금 뭐 새로운 방향성에 대한 것보다는 그냥 익절되면 한번 마무리 짓고 다시 좋은 그림 나오는 걸 기다렸다가 배팅 들어가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우상향에서 이제 변곡이나 눌림, 되돌림을 이제 달러도 한 번씩 봐야 될 입장이죠. 9월달 이후부터는 금리 인상, 그 이후에는 차익들. 뭐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많으신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뭐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요, 톡스타 통해서 또 무료로 상담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다른 채널로도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신세계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11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